김문수 후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공식적인 목소리입니다. 이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긴 잡사본 밑에서 사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탄핵밖에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한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한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 맛을 봤죠. 좌파 세상에. 그런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탄핵, 광우병, 정권 저항을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올가미를 씌워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광장의 촛불에 말하자면 효능감을 맛본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탄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I can do.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탄핵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우파 정권의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문재인 때 얼마나 좋았어. 그냥 일 안 하고도 공짜로 받아 먹었잖아.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노동이라는 건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는 거는 저들이 개인 윤석열에 대한 불호 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갱이 세상, 좌파 세상, 사회민주주의 세상. 한동훈이 강성 3인주의자라고 했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보다도 온건한 이 유럽의 사회주의, 서유럽의 사회주의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강렬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인주의자가 어떻게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친 일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자, 야당이 그러면서 또 숟가락 얹은 말이 이겁니다.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질이 없다. 자질? 아니, 이재명이를 당대표로 모시고 나니까 얘네들의 자질이 완전히 눈에 뒤집힌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자의 자질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할 사람, 그런 자질, 능력, 평가 이거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야당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반노동적이고 극우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이 후보가 이거는 기업을 폭망하는 법이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뭐냐, 노조가 깽판을 치고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면은 손배소송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민노총이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러니까는 민노총의 지지를 받고 민노총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 지금 거품을 물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자, 노란봉투법이 첫째, 노조가 기물을 파괴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물릴 수 없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노조 활동을 너무 극렬하고 악랄하고 악질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조를 통해서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고 그렇다면은 정말 이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기업뿐만 아닙니다. 대기업의 산하, 하청, 그리고 중소기업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이 망국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과
민노총입니다. 진짜 민자가 들어가면 왜 이렇게 한심한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슴 아프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대처, 정말 여론의 새머리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 무력하게 당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끔찍했죠. 그때 해수부 장관이 그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컵라면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수부 장관이 아니었네요. 아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그때 해수부 장관이 이주영인가 이랬죠. 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계속 세월호 현장에서 있으면서 머리 기르고, 이거는 좌파 흉내를 보수는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영 장관이 정말 비겁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세월호는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음모론에 맞서서 미국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동,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음모 속에서 오히려 정말 생떼 같은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정치의 도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재인이가 얘들아 고맙다, 오죽하면 고맙다고 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아이들을 제물로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김 리더님. 자, 정치적으로 세월호가 너무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사실 아니냐. 너무 정치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무슨 정치 콘서트 같은데 세월호 사람들이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럴 수 있느냐. 합창단이 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느냐. 뭐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청문회가 되면 다들 이제 목 쥐지근 듯이 유감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그때 좀 지나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구질구질하게라도 자리에 한 자리 받으려고. 이게 보수의 청문회에서의 모습이었죠. 근데 김문수 지사가 난 장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고 정말 카타르시스를 제가 느꼈습니다. 네. 또 오늘도 한 딸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님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딸님께서 시작은 세월호부터 정말 세월호 흰머리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작가님 정말 예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캡의 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김문수 잠깐 그 지사라고 자꾸 입에 배네요. 후보의 말 중에서 제주 4.3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지금 제주 4.3에 대해서는 뭐 민주화 운동으로 하려고 하고 정말 이거는 가당치 않은 거죠. 제주 4.3은요, 여러분, 남로당원 480명이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해가지고 일으킨 공산 폭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는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4.3은 공산 폭동입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 이거는 우리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4.3 폭동에 대해서 폭동을 폭동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폭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4.3 폭동에 대해서 현장에도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4.3 폭동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이라도, 아니 그 중에 몇 장만 읽었더라도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뭐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희생된 이들이 국군한테만 희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공산당 남노 당원들이 더 무지막지하게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면은 4.3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인데 거기를 정몽준 의원과 그 다음에 진성호 의원과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한 1시간 동안 그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마디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그런 빨갱이들, 민간인을 도륙한 그런 빨갱이들을 찬양하고 추앙하고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4.3 민주화 사업화에서는 뭐 하느냐, 4.3 기념공원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의 역사는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받은 박재동이라고 만화가 있죠.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 젖 물리고 있는데 미군이 와가지고 막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죽고 피를 막 흘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어머니의 젖무덤을 찾아가는 이런 걸로 만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들이 썼던 무지막지한 총, 칼, 뭐 끔찍한 무기 같은 건 하나도 전시되지 않고, 말하자면 남노당원들은 희생자였던 것처럼 남노당원들까지 국군, 그 다음에 레드 아일랜드라고 전 세계가 규정을 했던 이 제주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갔던 미군들, 이 사람들이 썼던 어마어마한 무기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당시에 이 치안국장이 조병옥 박사였습니다. 조순영 씨였죠. 조순영 씨의 아버님이셨죠. 근데 조병옥 박사의 사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야비한 사진을 한 이 정도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표정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야비한 표정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헌영, 남노당을 만든 대한민국의 자생적 공산주의자, 그리고 북한에 가갖고 김일성한테 미제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당한 박헌영. 박헌영은 수많은 폭동과 또 폭력행위 이거를 조장을 했죠. 근데 그 박헌영의 사진이 여러분 완전히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무슨 순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이제 4.3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4.3은 엄연한 폭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산당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4.3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그거를 읽으시면은 지금 4.3 민주화를 막 하겠다고 하는 저 좌파들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불량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김문수 지사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산폭동이라고. 자, 오늘 그 맥마스터, 이 트럼프 일기에 이제 국가안보보좌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맥마스터가 자서전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트럼프하고 만나서 말했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에게서는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이가 이 핵을 쓸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북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죠. 이것도 4.3의 실체와 마찬가지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펜스 부통령이 무슨 소리냐. 북한 핵은 한마디로 공격적인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딱 일침을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마스터도 제발 좀 그만하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한마디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인간이 문재인입니다. 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 문재인을 정말 총이 있다면 죽이고 싶다. 네, 이런 말을 김문수 지사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가 원래 그렇게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기 마련이다.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산호 위원장 할 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을 떠받들었던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거는 너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러니까 또 뭐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탄핵을 했던 수뇌부가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연찬회 같은 거 할 때도 막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나한테 그때는 이재호 이 장관한테 얘기했던 거죠. 나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뭐 지금에 와서 나를 비난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연찬회에서 사실 대표로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대표가 유세하고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박근혜 대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자면은 포용력이 없어가지고 뭐 임금님도 뒷담화 듣는 거 아니냐. 저래갖고 본인이 대통령 될 수 있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참 놀랬던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저는 탄핵 안 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던 거는 뭐냐. 윤석열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갖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저 들깨떼 같은 하이에나 떼 같은 저 좌파들한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보통 사람이었고 정치를 그만뒀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그리고 저는 탄핵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 제대로 변호사만 쓰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도 제대로 못 쓰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은 아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담화를 발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정규제 TV 거기 조회수만 이 구독자 수만 늘려주고 예를 들면 KBS, MBC 공중파 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때 이제 눈 감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이랬는데 김문수 지사가 그때부터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전 한 푼 받을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엮는 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이제 김문수 지사한테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의 남편인 그 신동욱 씨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진짜로 봐도. 근데 신동욱 씨하고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막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아니 왜 김문수 지사는 그러냐. 그리고 방송 끝나고 김문수 이 후보는 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왜 그러시냐고. 이 정치적인 이 있는데 그 뭐 신동기는 이런 사람하고 왜 같이 다니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김문수 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갔고 되도록 나가려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내가 망가지더라도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를 나라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고 막 잘 나갈 때 친박도 있었죠. 호박도 있었죠. 애박도 있었죠. 골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탄핵을 당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집으로 가는데 골박 중에 골박이요, 친박 중에 친박이요, 서청원이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부인이 짝달막한 부인이 빨간 코트 입고 그 집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더라고요. 이야,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친박, 그 많은 애박, 그 많은 호박, 골박들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김문수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사실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탄핵의 과정을 자기가 이렇게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점을 매우 존경합니다.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강고함이며 담대함이며 정말 바른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좌파들은 끝까지 가죠. 제가 윤미향이를 돈미향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적 적시의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돈 1,000만 원 벌금으로 물어줬죠. 그게 민사에서 윤미향이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윤미향이 이번에 형사로 저를 다시 걸었어요. 좌파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집요하게. 저는 이제 우리 우파들도 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또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기로 오늘 아침에 이 수사관하고 이 날짜 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는 뭐 품격이라는 등, 보수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등, 보수는 여기까지만이라는 등, 너무 웃긴 거죠.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유튜브로 5억을 벌었다. 4년 동안 5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돈이나 정말 누구처럼 뭐 코인이라도 이렇게 챙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5억을 이게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소득은 4년 동안에 5천만 원 뿐이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이 1년에 한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갖고 간 겁니다. 근데 갖고 가지도 않았어요. 김문수 지사는. 제가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 할 때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를 경기도 지사 할 때부터 쭉 이렇게 보좌를 했던 그 실장님이 그냥 무보수로 그냥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보조 이래가지고 결국은 감독과 보조인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독이란 분이 꽤 연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정말 50만 원을 줍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은 3,400도 더 주죠, 요즘은. 이 보조가 300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는 받아가지고 고용 창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거기가 가난했냐. 물론 제가 출연료 이런 거 저는 챙겨드리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출연료 이런 거 원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돈을 안 받고
모든 거를 이제 정말 발로 뛰고 지하철 늘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돈하고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이 커피라도 저는 줄 줄 알았더니 커피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만 있는데 그 물도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꽂는 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이라도 내가 저기 이 편의점에 가서 몇 개 사올까지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지사의 실장님이 이제 사모님께서 중앙여고를 나오셨다. 제가 뺑뺑이로 중앙여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이제 부인이 전효옥 씨 나온다고 하니까 이 커피를 이렇게 집에서 타가지고 전효옥 씨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주라고 그래가지고 보온병에다 커피를 담아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피를 너무 맛있게 마시니까 김문수 지사가 옆에 있다가 아이 전혀는 뭐 커피 이런 거 안 마시고도 괜찮은데 꼭 커피 마셔야 됩니까? 커피도 끊으세요. 네 지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김문수 지사는 거기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뭐 이제 이 여당 의원이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니까 돈 생각하지 않고서 바른 길만을 걸어온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야, 역시 김문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요, 돈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연말은 다가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저희 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그 최소한의 용돈을 이제 주는데, 이번 달은 이렇게 뭐 나가는 돈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달은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반만 어떻게 받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노란 딱지 모르면 유튜브에 수입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어떤 게 있냐면은 대부분 비용으로 다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충정로에서 안방 TV를 할 때는 정말 그때는 제 돈도 많이 들여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김문수 지사는 그래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 도와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손 벌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저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김문수 지사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하고 이렇게 저는 식사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간다. 그것도 뭐 허름한 중국집에 가면 그래도 탕수육 소짜는 하나 시켜서 우리 짜장면 이 3개 시켜서 먹읍시다. 막 3명 정도 가면 그러잖아요. 짜장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설렁탕 집에 가면은 국회의원들 그래도 기본이 수육 시키거든요. 설렁탕 툭도 안 시켜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문수 청문회 정말 저는 가장 희귀하고도 이 유일무이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 기본 아이템이 있죠. 위장전입, 뭐 세금 탈루, 상속세, 자녀에게, 그다음에 이 자녀에게 집 물려준 거, 그다음에 누구처럼 이 외제차 타는데 서울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로 해갖고 300만 원 이렇게 줄여갖고 하는 거. 네.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어머니 같이 산다고 하면서 세금 공제 받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거 얘기할 것도 없죠. 한동훈이 그랬으니까요. 자기는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세금 탈루 이건 생각도 못했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니 그걸 자기가 어머니하고 동거를 해야지 그 소득 공제를 받으면은 어머니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 거를 하나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지. 그러면은 알아서 그거를 누가 띄워와 가지고 합니까?
불법인 거죠. 이렇게 웃기는. 근데 김문수 청문회는 청정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장전입도 없어요. 음주운전도 없어요. 세금 탈루도 없어요. 뭐 성적 희롱도 없어요. 뇌물 1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에 대해서 무슨 뭐 뇌물을 했다, 횡령을 했다, 누구한테 업주한테 돈 받았다, 이런 말을 그 꾸미기 좋아하고 조작하기 좋아하는 민주당에서도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대권 후보로, 여러분 혹시 여론조사 받으면 김문수는 왜 없어요? 김문수 넣어주세요. 이래서 김문수 후보가 뭐 3, 4%만 나오면은 한동훈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판이 바뀌게 됩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꼭 임명하실 거고, 저들과 한치의 물러선도 없이 보수답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김문수. 네, 아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우리 말론다님께서, 오, 말론다님 이쁘죠? 말론다님이 주신 겁니다. 김문수 절대 지켜. 우리라면 김문수처럼 네 해야지. 응원 받는다는 위장 우파 호소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아, 정말 우리 말론다님은 글도 참 잘 쓰십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네, 우리 로또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향아님, 이 선생님께서 이번에 참 여름방학 때 뵀어야 되는데, 네, 다음으로 김문수 지사님 좋아요, 건강하세요. 네, 저 다음으로 좋다고.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다현님께서 네, 존경합니다. 찐 애국자 두 분, 김문수 장관 후보님, 우리 작가님 오래오래 자리 지켜주세요. 저는 김문수 지사에 비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저는 뭐 그렇게 김문수 지사처럼 용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상정이가 그때 운동권 할 때 그렇게 도망가고 막 그랬을 때 김문수 지사가 경찰에 붙잡혀갖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얻어 터져 가면서도 심상정의 시읒자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자리 보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심상정이 김문수 지사 은혜도 모르고, 근데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고문을 너무 가혹하게 받아가지고 이 조금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도 참 훌륭하세요. 네. 이 설 여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설 여사님은 오히려 이제 김문수 지사보다 저는 더 이렇게 강성이다. 또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참 깔끔하게 이렇게 청정구역 청문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농담으로 지금 김문수 지사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관악구 쪽인데 아주 그 언덕배기에 있는 이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여사님이 이 무릎이 안 좋은데 거기 막 올라오고 낑낑거리고 막 올라오면서 남편이 오면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신 뭐 광교 신도시에다가 온갖 거 하는데 다들 돈보따리를 이만큼 싸갖고 왔는데 그때 하나만 받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이랬더니 정말이라고. 근데 뭐 정말 농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부부죠. 네, 김문수 지사님 감사드립니다.